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다라는 언론들의 부추김에 시장 과열 주심이 나타난다 라고 판단한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다고 또 언론들이 보도하더라고요. 내용은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물량을 늘려가지고요. 공공 물량을 12만 호를 추가하겠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네. 12만 호.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업계와 경제지들은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공급만 늘리면 뭐하냐? 수요 진작 대책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경제지들은 요즘 청약시장 난리가 났다.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분양도 줄고 있다. 주택시장 열기가 매우 뜨겁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요. 서울의 새 아파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도했거든요.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요 진작 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짓기만 해도 팔릴 텐데요. 걔네들 또 뻥친 겁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하소연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기 힘들다. 그런 상태를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 튤립 버블 사태처럼 이미 적정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진짜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그래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요. 이걸 강조해요. 속도전. 정도전이 아니고, 정도전 아니고 속도전. 그런데 이 속도전이란 용어 일요일날 아침인가요? 남북의 창. 이런 북한 뉴스 다루는 그런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속도전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어제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속도전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백성을 강조했던 정도전을 강조해야지. 아무튼요. 17만 1,000호 공급 예정이었던 3기 신도시 입주가요.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1년에서 2년씩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도전을 갖다 붙이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늦어진 참에 3만 호를 더 짓겠다. 묻고 3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를 위해 용적률 그리고 주택 용지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 8만 5천 호, 민간 물량 공공 전환 등을 통해 다 합치면 앞서 얘기했던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기존에 플러스 추가 12만 호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잖아요.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줄여가지고 조기에 공급한다는 이 고등어 아니고요. 조기에 공급한다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게 레고 아니고 사람 사는 아파트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부는 이 속도전 외치면서요. 지구계획 그리고 주택사업계획 이거를 동시에 승인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 공기를 줄여주겠다. 단축시켜주겠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 1년 지나서 계속 안 되면 또 1년 이렇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빨리 받는 업체에게는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그래서 빠르게 조합 빠르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얘기했던 그 목표가 270만 호였거든요. 이것보다 이번에만 12만 호를 더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이래요. 아니, 정부의 목표 270만 호, 거기에 플러스 일단 나온 게 12만 호, 282만 호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물량일까요? 일단 이 물량 얼마나 큰지부터 우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숫자만 얘기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수, 그러니까 가구 수는요, 2,202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82만 호, 이걸 더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택의 무려 10%가 넘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쵸.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을 앞으로 4년 안에 임기 내라고 했으니까 4년 안에 공급하겠다.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게다가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3기 신도시 17만 1,000호예요. 282만 호가 아닙니다. 17만 1,000호 짓는 것도 지금 1년, 2년씩 밀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거 짓는 것도 지금 현재 헉헉대고 있는데 282만 호? 270만 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지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270만 호는 물론 12만 호 추가 공급?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 경제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해도 그건 됐고 수요 진작 대책 왜 빼놨느냐?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정부가 수요 진작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어제 한국은행이 이 정부 대책에 찬물을 확 끼얹는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예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정부의 압력이 너무 커서 한국은행이 지금 쥐죽은 듯 하지만 너무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기준금리나 압박에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터뜨릴 것 같은데 조만간 터뜨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 이거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2년 내 우리나라 가계빚이요. 1,000조 원이 아니라 2,000조 원을 넘을 거래요. 와우. 2,000조 원. 어마무시하죠.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이 벌써 1,862조 8천억 원. 근데 앞으로요. 6%씩 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는 1,974조 원, 2년 뒤에는 2,093조 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수치가 더 중요한 것은요. 올해 2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요. 우리나라가 101.7%나 되거든요. 1분기만 해도 101.5%, 0.2%포인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선진국은요. 평균 73.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흥국들은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48.4%. 근데 우리나라는 101.7%.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높은데 선진국이나 신흥국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부동산 시장 거품, 풍선, 커질 대로 커져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걱정되는 지표도 어제 금융안정보고서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LTV가 아니라 이건 LTI라고 합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게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LTI가요. 얼마나 됐는가?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요. 평균 300%나 된대요. 300%. 이게 뭔 의미냐면요. 빚을 낸,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요. 소득의 3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아니, 소득의 3배나 되는 부채.
이거 월급 받는다고 갚을 수 있을까요? 부채도사네요. 아, 부채도산가요? 이렇게 부채공화국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은행권만 따져도 대출 증가가 무려 25조 원. 그런데 이렇게 빌리다 보니 30대는 평균 1억 1,600만 원의 빚이 있고요. 40대는 1억 4천만 원, 50대도 1억 3,700만 원, 60대도 1억 2,7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20대마저도 현재 평균 빚이요 4,200만 원. 평생 빚 갖다가 다 보낼 것 같아요. 과거 같은 초저금리라면 이런 빚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지금은 점점 걱정이 쌓여가잖아요. 지금 금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 파월이 매파적 동결. 참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고금리 장기화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금리 떨어지지 않아. 고금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국채 금리 이 말 전부터 뛰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뛰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요. 지금 얼마냐? 4.53%예요. 4.53. 이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게 미국 국채 금리는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떨어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의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가 우리나라 주담대 변동금리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하단은 4.27, 근데 상단이요 7.099. 상단이 벌써 7%를 넘어섰습니다. 아이고야. 이 7%면은 뭐 수도권에서는 일반적인 아파트를 빚내서 사거나 전세를 얻었다면 월 200만 원 이상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빚 갚으면 진짜 먹고 살 것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이 금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지난 4월 전 국민을 분독해 만들었던 LH 사태. 다들 기억나시죠? 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무량판 아파트가 위험하다. 이 찾기 열풍까지 불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고, 근데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연 무량판만 문제가 있을까? 아무튼요, 정부는 당시 일체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없애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5개월이 지난 어제 또다시 뼈없는 순살 아파트가 발견됐대요.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짓고 있는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13개 동 중 4개 동의 외벽 지하층 철근이 동별로는요, 적게는 17%, 많게는 50%가 빠져 있대요. 와, 이거 진짜 순살 아닙니까? 이 지경이면 무너지지 않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 아닌가요? 그러네요. 50%가 빠져 있는데요. 이거 노벨상 줘야 돼. 노벨상 줘야 되나요? 이거 신공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단지 입주 예정 시기가 2025년 6월이더라고요. 현재 공사도 30%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에 뼈 없는 아파트는요, 무량판 방식이 아니래요. 벽식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무량판만 문제일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벽식마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정말 뼈 없는 것은요, 아파트만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현 정부가 뼈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국토부는 거듭된 LH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에 현재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일체 점검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쉬쉬하다가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 긴급 회의 열고요.
전수조사한다 얘기하고요. 보강공사하겠다. 뭐 언론에서 계속 이런 대응책만 얘기하는데 이 반복하는 행태가 지금 또다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 뼈 없는 아파트 사신 분들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전면 재시공해달라. 이런 요구 지금 철저히 외면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이거 전면 재시공하면 우리 기업 망해요. 이런 읍소에 흐물흐물한 태도로 정부가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그냥 망하게 냅두면 될걸.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제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아니, 뭔 사건 터지면 철저하게 막 인상까지 찌푸리면서 다 때려잡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 장관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지시해서 전면 조사하겠다면서요. 근데 5개월 뒤에 또 튀어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한다고 해도 안 된다.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어우, 대통령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군요. 아, 그런 건가요? 예. 아니면 이 말은 내가 공무원들 지시해서 전면 조사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건가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뼈 없는 아파트가 LH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 너무나 크다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아파트와 주택도 지금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판에 어제 내년까지 100만 호 무조건 짓겠어요. 여기에 추가 12만 호 더 짓겠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원자재 인건비 더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근 제대로 넣을까요? 게다가 지금도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뼈 없는 아파트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100만 호를 더 짓겠다고요? 감리 누가 합니까? 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데 뼈 없는 아파트가 속출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새 아파트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4, 5년 전쯤 지었던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부실하게 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사실 국민들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수요 진작책을 내놓겠다며 해봤자 신축 아파트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전설 속으로 사라진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4월부터 은행 빚이 급증을 했다. 근데 그 시점이 딱 일치해요. 올 3월에 아파트 값이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시흥, 송도, 세종 이런 데는 반토막이 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현 정부에서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또 빚은 늘어나고 아파트 값은 올라갔는데 과연 이게 진짜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른 걸까요? 이런 엉터리 정책 탓에 거품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사라 2 이 시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한 번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